다음 발표는 두 번째 발표로서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그린 앤 스마트 ODA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의 안성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성경윤 전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이제 국가 단위 레벨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약간 더 엔지니어링적인 로우 레벨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뭐 적정 기술에 대한 내용과 약간의 그런 액티비티와 그걸 어떻게 개도국과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앞에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저는 공학 중에서도 제조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GDP의 약 28% 정도 되는 세계적으로 중국, 우리나라 정도가 가장 높은 제조업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높은 비중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저감해야 되는데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상당한 포션이 이 제조 쪽에 철강이라든지 뭐 전기를 만들어내는 근데 에너지 자급률은 또 낮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조건이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개도국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위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경우 개도국들은 이제 적도나 아열대, 열대 지방에서 그런 풍부한 에너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불리하고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CO2 배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개도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하죠. 코비드-19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전기 보급률 특히 지역에 가보면은 지방에는 뭐 10% 정도가 보통 개도국의 전기 보급률이기 때문에 전기가 없고 인프라도 없고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가 산에 가서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하고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미세먼지나 CO2 배출이 또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과기 ODA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이고 약간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이런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지역에 대부분의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전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적정 기술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저비용 노동 집약적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고 물, 에너지, 뭐 위생 여러 가지 기술들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전 세계 인구 뭐 거의 약 80억에 가까운 인구를 그려보자면 이 바닥에 있는 그래서 BOP라고 하는 바텀 오브 피라밋에 사는 인구가 하루에 약 한 2,000원 정도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서 세계 인구가 90억, 100억이 됐다고 했을 때 선진국 인구는 늘지 않고 이런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어떤 협업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기술의 예는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라이프 스트로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정수해서 먹는 개인용 정수기 또 여기는 저희 탄자니아에서 그 센터에서 한 일인데 이제 학생들하고 개발한 치과용 드릴 툴을 전기나 어떤 공기 압력을 쓰지 않고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트램펄린이라는 놀이기구에서 뛰어놀면 여기서 생긴 압축 공기를 가지고 스핀들을 돌려서 치과 치료를 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마트 그리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단계인데 이걸 개도국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처음에 저희가 이 네팔을 가게 됐고요. 네팔을 가게 된 거는 2010년도에 저희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이제 동아리 모임에서 시작이 됐고 저희 네팔 출신의 비나약 반달이라는 학생과 얘기를 하면서 네팔의 엔지니어링 봉사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아무 아이디어 없이 어떤 걸 할 건가라는 시작을 이 신재생 에너지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크지가 않고 간단하게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와 LED 조명을 작은 마을에 설치를 해보자. 그래서 처음 간 마을이 이제 2011년 여름에 라마 호텔이라는 관광지였고요. 여기는 약 주민 30명이 호텔을 한 7동을 작게 운영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만두를 벗어나면 네팔에 가보신 분들은 이 여름엔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뭐 버스가 가기 어렵고 이렇게 트럭을 타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환경과 또 대부분은 이제 차가 안 가면 걸어서 가야 되는 이런 오지라 여기에 어떤 설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정부에서도 전력망을 전국에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워낙 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송전망을 만들게. 그래서 저희 이제 작은 마을에 이렇게 전기 설치를 해주는 LED 설치와 이런 뭐 태양광 프레임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틀 동안에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저희 학생들은 이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가서 이틀 동안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아주 한 번도 안 가본 마을에 해보자. 그래서 이제 LED 조명이 나와서 이 호텔에 이 LED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도식을 해주고 왔는데 이거의 이제 특징은 많은 경우에 태양광 발전을 개도국에 해주면 설치를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수명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가고 그 배터리를 구입해 줄 수 있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태양광 발전기와 LED는 수명이 뭐 20년 이상 간다고 해도 배터리를 유지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성을 한번 이 시도로 확인해 본 결과 마을 사람들이 이 전기를 1시간에 약 3,000원, 상당히 비싼 전기죠.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충전하면 다 무료로 해주는데 식당 같은 데 가면 여기는 이 호텔에서 전기를 팔고 그다음에 전기가 나오는 호텔이 돼서 전기가 나오는 그 등급이 이제 별이 뭐 하나가 2개가 올라가서 300루피 하던 방이 400루피가 되고 전기를 팔아서 이 마을 사람들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이제 큰 면적, 지금 저희가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 면적이 한 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한 1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한 3, 4배 정도 되는 산악 지역에 전기를 설치해 주는데 고도는 900에서 1500m에 전기를 지금 보이는 면적에 다 전기가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설치를 했는데 물론 이제 학생들만의 일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전기를 주는지가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태양광을 하기에는 가능은 하지만 태양광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배터리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열대 지역의 특징, 여기는 이제 북위 27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한 10도가 낮아서 1년 내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도 이렇게 아까 그 산에서 보시면 물이 나오는데 이 정도 물이면 이제 소수력 발전을 하고 소수력 발전으로 약 100m 정도 낙차를 만들고 그 터빈을 주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소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안에 터빈이 있고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를 보통 그 기업에 이 정도를 발전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드는지를 물어봤더니 보통 한 2, 300억 정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하면 든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2억 정도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이 어디선가 세이브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현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3달 정도를 수백 명이 농사 짓는 시간 외에 와서 이 전봇대를 잘러 오고 숲에 가서 이 토목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용이 세이브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문제는 원조를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원조를 경쟁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거를 주인의식을 가지 않으면 누군가 또 도와줄 거라고 해서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게 오너십을 가진 발전소다라는 것들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발전소고요. 100m가 낙차가 나고 이게 이제 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제곱킬로미터 정도를 가기 때문에 11,000볼트를 승합을 해서 송전을 하고 저희가 이제 트라이 발전소, 근데 이거는 작은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고산 지역에
태양광, 풍력, 수력을 같이 만든 얘가 세계 최초고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173가구가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력 발전만 가지고도 이 전체 마을에 1000여 명이 전기를 쓰고 지금 이게 2012년, 13년인데 아직까지도 전기를 마을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이 중요한데 이런 개도국에서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만든다고 해도 개도국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려면은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팔 같으면은 카트만두에서 저쪽 서쪽까지 가면 거의 일주일 동안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 시설이 없이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아이스박스에다 얼음을 넣고 일주일을 간다 그러면 백신이 보관이 되지 않고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거의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기를 가지고 고정형도 가능하고 이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소들을 마을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가지고 발전소의 근처에 이 백신 보관 장치라든지 여기는 이제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버리는 전기를 가지고 냉각을 할 수 있는 냉장이죠. 냉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GPS하고 온도 센서가 있어서 전 세계 어디든지 2G 통신망을 가지고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바이오매스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나무를 떼서 밥을 하는데 이 정도의 먼지들이 이제 다 폐로 들어가는 거죠. 개발도상국에 많은 경우에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이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대표적인 발명품이라고 하는 온도를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고구려 발해식 쪽고들이라 이 우리나라 북부 지금도 중국에 가면 이 온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온도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그런 고래 타입과 온도의 모양을 이제 파라미터 스터디를 해서 현지의 재료를 가지고 네팔에서 네팔 사람들이 만들게 해서 한 50개 정도를 만들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부뚜막에서 밥을 하고 바깥쪽에 굴뚝이 있는데 굴뚝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연기가 나오는데 이걸 배출 안 하면 다 사람들의 폐로 가서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이따도 글로벌 문제 해결 거점 과기부 과제로 하는 센터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제 저희가 네팔에 몇 년을 가다가 그것도 결국 과기부 ODA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탄자니아에 가게 됐습니다. 탄자니아는 남이 3도라 킬리만자로 산이고 이 마을에 저희가 이제 이업승 센터장님과 같이 현재 파견을 하셔서 여기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이제 이 킬리만자로 산 사이 아루샤라는 리즌에 이런 적정 기술 센터를 만들고 태양광을 기본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는 아까 네팔에서 말씀드린 거는 일반 오프 그리드, 그러니까 독립 전력망이죠. 그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전력인데 스마트라 하면 이렇게 센서로 실시간 데이터를 저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소에 이제 이런 어떤 시설을 만들려면 통신이나 전기가 되는데 기본 전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통신망 자체를 만들고 센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33MHz의 무선 통신망, 그러니까 그냥 라디오 주파수고요. 우리가 쓰는 휴대폰망이 아니고 이거를 자체적인 이 통신망을 아두이노라고 하는 10,000원대의 그런 보드를 써가지고 통신망과 이 센서와 그 다음에 제어기까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한국에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최근에 한 거는 이 엠페사라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쓰는 모바일 페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민들이 어디에 가지 않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면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크레딧이 쌓이고 크레딧이 있는 만큼 전기가 나오고 전기가 다 쓰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탄자니아에는 3개를 만들었는데 이 전력을 쓰고 전기값을 내는데 보시면 전기를 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스마트 그리드를 만든 이유도 네팔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게 마을 사람들 자체적으로 이제 커미티를 만들어서 전기요금을 징수하고 운영하게 만드는데 탄자니아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 전기요금을 점점 안 내고 1월 달이 돼가지고 야 다시 내자 그러면 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참을 내지 않아서
스마트 미터를 만들어서 이제 프리페이먼트, 그러니까 선불제로 바꾼 다음부터는 이제 갑자기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프리페이먼트 시스템이 있으면 전기를 쓰고 싶으면 무조건 돈을 내야지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간단한 적정 기술이지만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 이슈인데, 작년에 이제 이 전기를 가지고 마스크를 만든 게 있고, 이건 지난주의 문제인데, 저희가 만든 이 3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약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100여 킬로미터를 전기차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오프그리드 태양광 발전소만 사용해서 이 차를 운영하자, 이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새로운 것 같지만 탄자니아에서는 일반적인 차를 개조해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다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상당히 싸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전기를 도시에서 얻는 게 아니고 오프그리드에서만 얻어서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약 163km 정도를 갔다가 다시 도시에 돌아오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개의 발전소를 돌아다니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상당히 이제 작은 규모고 국가 전력망에 연결이 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그리들이 수천 개가 만약에 퍼져 있다면 전기차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가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물을 이제 얻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으로 지하수를 펌핑하는 거가 있고, 지하수를 펌핑해서 이제 마을에 농업용수와 식수로 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이제 태양광을 쓰면 물이나 뭐 에너지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뭐 교육에도 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태양광을 썼을 때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 멀리까지 걸어갔다 오든지 차를 타고 갔다 와는데, 이제 자기 집에서 휴대폰을 충전해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 설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농업을 하지 않는 2, 3차 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거의 한 3배 정도가 늘었다고, 큰 소득은 아니지만 이게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를 만들고, 전기로 조명이나 물, 그다음에 백신을 냉장하는데 결국은 그걸로 소득 창출을 하고, 소득 창출을 해서 부를 다시 이 에너지를 만드는 리소스에다 써서 유지 보수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작지만 그 지속 가능한 개도국의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인데, 스마트 팩토리가 갑자기 왜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가 보니 여기에 나온 스마트 미터를 우리나라에나 또는 이런 개도국에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 인도네시아에 호전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봉제 공장에는 한 5,000명 정도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00명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한국에서 전혀 모르고, 여기에 생산성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탄자니아에서 만들었던 그 스마트 미터를 재봉틀에다가 붙였고요. 여기도 이제 인터넷이 되고 전기가 나오니까 훨씬 쉽죠. 그래서 재봉틀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전력 사용량인데, 이 전력 사용량을 아주 간단한 통계적인 방법을 쓰면 생산량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걸 쓰지 않고 아주 스몰 데이터 처리를 해서 알고리즘을 잘 고르면 머신러닝이 90분이 되는 게 거의 1분, 그래서 하루치를 계산하는데 3초 이내에 보통 일반 PC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을 이런 제조에다가 쓰는 적정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재봉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는 여기에 이제 작업을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있겠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냥 자기의 그 작업 반장이 지정해 준 데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작업의 난이도나 이 사람이 잘하는지 잘 매출하면은 생산성이 한 70% 정도 향상된다는 것들을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실제로 약 1000여 대의 재봉틀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린 앤 스마트로 개도국하고 저희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개도국은 소득이 낮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있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바이오매스를 쓰고 이런 환경이지만, 좋은 거는 이제 땅값이 싸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적도 근처에 아열대 태양광, 뭐 탄자니아 같으면 항상 해가 머리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그런 조건이 좋고 풍력 발전도 경우에 따라 좋은 곳도 있고 수력도 네팔 같으면 아주 좋은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땅도 작고 토지도 비싸고 신재생 발전에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엮어서 ODA화 한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ICT 기술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으로 효율을 개선한다면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 북한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남북한 교류사업도 해가지고 이제 북한 땅이고 이제 남한 땅인데 북한에는 저렇게 민둥산인데 문제는 저렇게 민둥산이 되면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탄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나무가 있고 북한 같이 되면은 반대로 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고 그저 배출해서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도국까지 멀리 안 가고 만약에 이제 북한이 열리고 북한과 뭔가를 할 수 있는 유엔 제재가 끝나는 그런 북한이 이제 잘해서 그렇다면 개도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북한에서 할 수가 있고 태양광은 거의 이제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고요. 풍력 발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그런 조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의 땅에다 뭔가 하려고 자꾸 하는 것도 하지만 이걸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이나 북한에 좀 영역을 확장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다면 윈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최근 이것도 뭐 한 1, 2주 전에 있었던 거고요. 적정 기술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로봇은 자율주행 로봇이고요. 여기 이제 이게 라이다를 가지고 스캐닝을 한 건데 자율주행 로봇이 여기서 3D 프린터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이거를 인장 강도기에다 넣는 거를 자동으로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여기 탄자니아에 지금 이 교수가 앉아 있고요.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저희가 탄자니아의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지만 서울대에 있는 로봇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학부생 정도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는데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은 이게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어를 하지 않고 명령을 주면 이 로봇이 알아서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스마트 랩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제인데 실험실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원격으로 해서 현지에서 구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 고가의 장비를 한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스마트 기술을 써서 원격 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언인데요.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경험한 게 신재생 에너지로 이런 그리드를 만들어주는데 이런 그리드를 만들어준다면 한 500명, 1000명 정도 마을 단위로 하면 전력망을 전국에 깔지 않아도 일단은 이제 전력이 지방까지 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스마트 그리드를 써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나중에 만약에 이제 국가 그리드가 들어온다면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네팔 아까 보여드린 산악지방은 국가 그리드가 들어와 있지만 저희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유는 저희 전기가 국가 전기보다 싸기 때문에 쓰고 있거든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면 현지 주민들이 결국에 소득을 창출해야지 지속 가능한데 제조나 이런 물, 축산업 같은 데 전기를 써서 이 전기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전기 인프라를 깔면 그 옆에 마을 또 할 수 있고 옆에 마을 할 수 있으면 개도국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 전기를 곧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국하고 이런 개도국이 결국에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그런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바이오매스를 쓰는 대신 만약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쓴다 그러면 바이오매스를 써서 CO2 배출하는 게 줄어들고 물론 여기는 이제 ODA냐 아니냐라는 게 외교적으로 이슈는 되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전 지구에 CO2를 배출하는 그런 바이오매스의 사용량이 줄어들 거고 이런 국제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아까 인도네시아 예 같이 이제 우리나라와 개도국이 이런 제조 데이터들이 오고 가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런 싼 노동력을 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유 시스템으로 과학기술 및 연구를 하는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 같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 교육을 시킬 건지 아니면 오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이런 과학기술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이런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